속옷 선택이 소리 없이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으셨다면 수년간 유지해온 습관이 감염, 피부 손상, 심지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의사들이 경고하는 중대한 실수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여성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저지르는 6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면 불편함을 피하고 앞으로 수년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의 교훈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특히 60세 이상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일 입을 속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실크 팬티, 네이스 란제리, 그리고 최첨단 흡습속건 액티브웨어를 소개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쉴 새 없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편안함과 스타일의 정수로 판매됩니다. 매끄럽고 몸에 딱 맞으며 무엇보다 매력적인 제품들이죠. 하지만 많은 의사, 특히 산부인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는 이제 60대 이상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성 섬유는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심리스 나일론 브리프를 샀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고급스러웠고 제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주었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지속적인 자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묘한 가려움증이 느껴지고 다음 날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폐경기가 되면 다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세탁세제를 바꿔볼까 생각하기도 했죠. 세탁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한 후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합성 속옷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같은 합성 섬유는 신축성이 좋고 매끈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에 열과 습기를 가두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폐경 이후에는 신체에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 부위의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한때 감염을 막아주던 락토푸스 살라이와 같은 천연 보호 박테리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합성 속옷은 땀, 분비물, 심지어 사소한 마찰까지도 가두는 경향이 있어 자극, 효모 감염, 세균성 질염, 심지어 피부염까지 겪을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일상복으로 100%면 속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면 팬티도 레이스 팬티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섹시함을 여러분에게 다시 정의해드리죠. 가려움 없이 깨어나는 것, 일주일에 여러 번 약용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피부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면은 통기성이 좋고 흡수성이 좋으며 부드러워서 피부가 질식하지 않고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실크나 레이스 소재의 샌들을 신을 수 있어요. 데이트나 특별한 날에만 신을 수 있고 데일리룩에는 신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유기농면 소재의 오지나 통기성을 우선시하고 헐렁하고 몸에 꼭 맞지 않는 핀의 브랜드를 찾아보세요. 몸이 고마워할 것이고 왜 더 일찍 바꾸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오래된 속옷을 버리세요. 이 말은 가슴에 와닿는 말이고 여러분 중 많은 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헤어질 수 없는 속옷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입는 반바지를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두색 코튼 브리프인데 부드럽고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입으면서 내 몸에 꼭 맞는 오랜 친구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힘든 교훈을 얻었습니다. 속옷,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속옷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속옷을 세탁하고 말리고 입을 때마다 섬유가 끊어지고 탄력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솔기가 헐거워지고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이 원단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마모된 섬유는 박테리아,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의 안식처가 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세탁하더라도 뜨거운 물, 강력한 세제, 여러 차례의 헹굼, 오래된 실에는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병원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이는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몸은 요로감염, UTI, 피부 민감성, 자극에 더 취약하며 특히 가끔 요실금이나 분비물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낡은 속옷은 이런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의사들은 6에서 12개월마다 속옷 서랍을 새로 채우라고 권장하는데 처음에는 과도하거나 낭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완벽하게 좋은 속옷을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칫솔을 쓰시겠어요? 물론 아니죠. 위생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속옷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와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착용 흔적이 있는 바지, 색이 바랜 바지, 허리띠가 늘어난 바지, 원단이 얇아진 바지를 중심으로 여러 켤레를 교체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발을 구매할 때마다 작은 자기관리 행위처럼 느껴지고 감상주의보다 건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속옷 서랍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구멍이 나거나 탄력이 늘어지거나 기능성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신발이라면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 한 번으로 남겨서 아직도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꽉 끼는 속옷은 피하세요. 당신의 몸은 더 이상 25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데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20대나 30대 때처럼 몸에 꼭 맞고 몸에 꼭 맞는 속옷을 여전히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더 꽉 끼는 것이 더 지지적이거나 아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방식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끼는 속옷은 몸을 꽉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데 특히 골반과 허벅지 부위의 피부가 그렇습니다. 꽉 끼는 원단은 압박점을 만들어 마찰, 찰과상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팽팽한 고무줄로 인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대퇴신경통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퇴신경통은 허벅지의 신경이 압박되어 감각이 없고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속옷 사이즈를 재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 몸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 몸매, 근육톤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괜찮습니다. 속옷도 당신과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젊은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억지로 입는 대신 편안함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속옷을 선택하세요. 피부에 부드럽게 닿는 넓고 부드러운 허리띠가 있는 하이라이즈 디자인을 찾으세요. 신축성 있는 면, 혼방 소재가 이상적입니다. 조이지 않으면서도 지지력이 좋은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경험에 따른 좋은 규칙, 허리띠와 다리 틈새 아래로 손가락 하나를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속옷이 너무 꽉 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에게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편안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미묘한 패턴이 있는 부드러운 코튼 브리프나 몸에 달라붙지 않는 매끈하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자신의 몸에 맞는 속옷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수용과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부분, 매일 밤 속옷을 입고 자지 마세요. 저는 이 조언을 처음 들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고 여러분도 놀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평생 속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위생적이며 심지어 안심감을 주는 필수적인 보호막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한 후 매일 밤 속옷을 입고 자는 것은 60세 이상의 여성,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비교적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질 부위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통기성이 좋은 속옷조차도 피부의 따뜻함과 습기를 가두어 박테리아와 효모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가벼운 요실금, 분비물, 피부 민감증 등을 겪는 여성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환기가 부족하면 가려움증, 냄새, 발진, 심지어 요로감염이나 효모 과다증식과 같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피부가 충분히 환기될 수 있도록 매일 밤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속옷을 벗고 자라고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것은 취약하고 심지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입는 속옷과 파자마 대신 느슨한 면, 파자마 바지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꼈어요. 피부 자극이 덜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미묘한 조임감 없이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옷을 벗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면 파자마 바지나 긴 나이트 가운처럼 헐렁한 잠옷은 통기성을 유지하면서도 몸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특히 염증과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옷을 완전히 벗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밤 동안 시도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세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놀라실 거예요. 결국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건강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단계. 속옷의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세제 사용을 중단하세요. 수년 동안 저는 세탁 세제의 매혹적인 향에 매료되었습니다. 라벤더밭, 상쾌한 산 공기, 열대 바람 같은 향 말입니다. 깨끗하고 상쾌함을 약속하는 그 아름다운 포장의 세제병들은 제 옷, 특히 속옷이 왕실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처럼 저도 그 꽃향이나 바다 안개향을 위생과 편안함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향이 진하고 화학물질이 가득한 세제는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주는 주범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아랫배가 끊임없이 가려움과 불편함에 시달렸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속옷 브랜드를 바꿔보고 면과 합성 섬유를 비교해보고 심지어 팬티 라이너를 덧대어 상쾌함을 유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극은 계속되었고 가끔은 붉어지거나 어렴풋이 불편함이 느껴져서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기검진 때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크림이나 약을 추천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큼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세제를 쓰시나요? 그때 저는 일반 세탁 세제의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제품, 특히 향이 나는 제품에는 향료, 염료, 형광증백제, 그리고 세탁 후에도 옷에 남아있는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피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잔류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하루 종일 민감한 부위에 닿을 수 있으며 특히 땀이나 질 분비물과 같은 신체의 자연적인 수분과 결합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질과 외연부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천연 오일이 덜 생성되는데 이러한 잔여물은 자극, 발진 또는 심지어 세균성 질염이나 효모과다 증식과 같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섬유 유연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전에는 섬유 유연제가 옷에 실크처럼 부드럽고 향긋한 느낌을 주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속옷에 왁스 같은 발수 코팅을 남긴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이 코팅은 박테리아를 가둘 뿐만 아니라 옷감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은 마치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사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민감성 피부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무향, 저자극성 세제로 바꿨습니다. 이 세제는 향료, 색소, 유해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옷, 특히 속옷을 화학 물질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속옷에 남은 세제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헹굼 횟수를 늘렸어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바꾼 후로 가려움과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피부가 차분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진 것 같고, 이제 갓 세탁한 속옷을 입는 게 두렵지 않아요. 회의적인 마음, 이해합니다. 그 아름다운 향을 포기하는 건 희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믿어보세요. 깨끗한 향은 종종 잠재적인 해로움을 가리는 화학 향료일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무첨가 또는 저자극성이라고 표시된 세제를 찾고 성분표를 확인하여 첨가물이 최소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피부가 고마워할 거예요. 6단계. 팬티라이너를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팬티라이너는 오랫동안 제 필수품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처럼 저도 팬티라이너가 개인 위생 관리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상쾌함,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을 느끼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었죠. 약간의 얼룩이든 분비물이 나오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든 팬티라이너를 바르는 것은 제2의 천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냉엄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팬티라이너를 매일 착용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팬티라이너가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얇은 팬티라이너라도 플라스틱 뒷면, 접착제, 그리고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열과 습기를 외음부와 질 조직에 가두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사실상 박테리아와 효모가 번성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몇 시간마다 라이너를 교체하지 않는 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럴 시간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자극, 발진 또는 감염의 온상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해 질 조직이 자연스럽게 얇아져 더 약해지고 미세 파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질 환경의 산성도가 낮아져 유해, 박테리아와 효모에 대한 자연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여기에 매일 사용하는 팬티라이너를 추가하면 해당 부위가 너무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취약점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불편함, 재발성 감염, 심지어 지속적인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라이너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물론 팬티라이너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묻어나거나 새거나 분비물이 많은 날처럼 가끔씩 사용하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착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끔 라이너가 필요하다면 향료와 염료가 없는 무향 코튼 기반 라이너를 선택하고 습기가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4시간에서 6시간마다 교체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라이너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공기 흐름,
균형, 그리고 인공적인 장벽 없이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팬티 라이너를 매일 안 쓰게 되자 덜 상쾌한 기분을 느낄까봐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피부가 시원해지고 자극도 덜하고 정말 건강해졌어요. 저는 진정한 상쾌함은 몸을 숨쉬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깨끗함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제품을 덧바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이너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은밀한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놀라실지도 몰라요.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세 번째 댓글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부. 속옷이 요실금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에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요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웃을 때,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작은 소변이 새는 경우 등 가벼운 요실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요실금은 실패의 징후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이는 많은 여성에게 특히 출산, 폐경 또는 골반저 근육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삶의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요실금을 다루는 방식, 특히 속옷 선택을 통해 요실금을 다루는 방식이 편안함과 자신감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가끔씩 새는 속옷은 팬티 라이너를 두 겹으로 덧대거나 더 두꺼운 속옷을 입거나 항상 입던 팬티를 계속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신중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임시 패치일 뿐입니다. 라이너를 여러 겹이나 잘 맞지 않는 속옷을 입으면 축축하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특히 활동적인 날에는 냄새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속옷이 요실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꼭 끼는 일반 속옷은 종종 적합하지 않습니다. 느슨한 속옷은 피부의 습기를 흡수하지 못해졌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꽉 끼는 속옷은 습기를 가두고 마찰 화상을 일으키거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부위에 그렇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레이스처럼 흡수성이 없는 원단은 이런 소재는 작은 누수에도 거의 효과가 없고 습기가 오래 남아 자극이나 냄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실금 환자를 위한 특수 속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피가 큰 기저귀 같은 옷을 떠올리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실금 속옷은 구식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제품은 일반 브리프처럼 보이고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매끈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피드로 옷장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입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원단, 냄새를 중화하는 층, 피부를 건조하고 보호해주는 내장형 흡수 코어가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심한 요실금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브랜드가 가벼운 누출에 대비한 가벼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실수에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리가 새는 경우 의사들은 라이너나 일반 속옷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특수 옵션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습기나 자극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실금용 속옷을 선택할 때는 통기성이 좋고 저자극성 소재를 선택하세요. 면이나 대나무 혼방 소재가 이상적이며 몸에 꼭 맞으면서도 너무 조이지 않는 핏을 선택하세요. 일부 브랜드는 레이스 장식이나 생동감 넘치는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하므로 기능성을 위해 미학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금용 속옷으로 바꾸는 것은 나에게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직도 망설인다면 활동이 많은 날이나 재채기가 날 것 같은 날에 신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놀라실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인 여러분. 우아하게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속옷을 바꿀 때 꼭 필요한 7가지 필수사항. 오늘은 통기성이 좋은 면을 선택하는 것부터 오래된 옷을 버리는 것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에 당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남겨 우리 모두가 건강을 우선시하도록 격려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현명하고 편안하게 노화할 수 있는 팁을 더 많이 알아보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세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똑똑하게 지내시고 아름다우시고 건강하세요.